가장 큰 보이밴드 BTS를 소개합니다. 처음으로 라이브 무대를 선보입니다. 숨쉬어. 끝도 없이 이어진 이 줄의 정체 대체 뭔가 했더니 바로 월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 Guess BTS. I'm flipping out on the inside. Oh no, BTS is all around us. I'm seriously freaking out. Here, look at this line. They're in town for the American. Where are you? Oh my god! It's BTS? 찾아낸 우리니까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 클래스 TV의 신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 언론에서 지금 K-팝이 세계를 석권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는데 그 기사를 소개하고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분석을 가장 좋아하는 일본이 K-팝이 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분석 칼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언론만큼은 K-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분석은 BTS, 트와이스, 블랙핑크의 성공 요인을 놓고 분석하고 있는데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K-팝의 열기가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제3차, 4차 한류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왜 이렇게까지 K-팝이 유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히트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K-팝의 세계적인 히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건 BTS와 트와이스 두 팀입니다. 남성 7인조 BTS는 2013년 데뷔, 한국 국내의 신인상을 싹쓸이하면서 다음 2014년에 노멀 드림 재패니스 버전으로 일본 데뷔를 완수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벌써 첫 월드 투어를 개최했습니다. 힙합에 머무르지 않고 R&B, EDM 등 장르도 폭넓고 완성도가 높고 2018년 발매한 두 장의 앨범은 K-팝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2번이나 획득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히트 차트 또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 등의 차트에서도 수많은 기록을 수립하고 비틀즈 이래의 쾌거라는 평을 듣는 문자 그대로 세계를 누비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BTS의 인기는 음악, 댄스,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8년에는 유니세프의 글로벌 서포터로서 뉴욕의 UN 본부에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연설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여성 9인조 트와이스는 2015년에 데뷔, 수많은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다음 해인 2016년에는 뮤직비디오 조회수와 음반 판매량에서 많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인기는 해외로 뻗어나가 일본에서도 다수의 CM에 출연,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홍백 가합전에 출연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것이 해외에서도 지지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었고, 특히 2016년 발표한 TT는 일본 데뷔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여자 중고등학생에게 TT 포즈를 유행시키는 등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트와이스의 뮤직비디오는 명작 영화를 오마주하는 등 완성도 높은 것이 많고, 멤버의 귀여운 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파트와 9명의 멋진 댄스 퍼포먼스를 섞어 제작됩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에서 지지를 받는 것도 납득됩니다. BTS와 트와이스의 공통점 첫째는 장르와 팬층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BTS는 힙합 그룹으로 데뷔하면서도 R&B, EDM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음악을 발표해 세계 히트의 조류를 견고히 이끌고 있습니다. 전체 영어 가사로도 주목받는 2020년 8월 발매의 다이너마이트는 영국 뮤지션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관여했습니다. 트와이스는 남성 팬은 물론 걸그룹의 장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여성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가창력이나 댄스 퍼포먼스의 완벽함, 미움받지 않는 캐릭터, 상냥함과 강함을 겸비한 9명은 모든 면에서 10대부터 30대, 40대까지 폭넓은 세대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본이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을 표방해 아이돌의 지위를 좋게 또는 나쁘게 일반인에 가깝게 만든 것, 악습권으로 상징화된 원 비즈니스의 패키지화로 결과적으로 팬층을 좁힌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K-팝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요인으로는 블랙핑크의 공적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성 4인조 블랙핑크는 2016년 데뷔, 국내 활약은 물론 2017년 일본 무도관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미국의 명문 레이블 인터스코프 레코드와 계약했습니다. 코첼라 페스티벌 2019에 출연한 것 외에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하는 타임 넥스트 100에 선출되어, 게다가 레이디 가가의 2020년 발매 샤워캔디에서 콜라보레이션을 성공시키는 등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높은 완성도가 장점으로 꼽히는 K-팝 그룹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비주얼, 퍼포먼스에 세계 최첨단으로 평가받는 쿨한 댄스 뮤직에 더해진 그야말로 세계 최강 걸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블랙핑크의 등장으로 K-팝은 이제 한국이라는 틀을 넘어 세계에 통용되는 장르로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음악 팬들도 많이 보입니다. 2019년 일본에서 데이트한 걸그룹 니쥬가 한 예입니다만, 한국인이니까 K-팝, 일본인이니까 J-팝이라고 하는 가치관 자체도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와이스는 한국 출신의 나연, 정연, 지효, 다연, 채영 5명과 일본 출신의 모모, 사나, 미나 3명, 그리고 대만 출신의 쯔이 총 9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유닛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팬은 원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응원한다라는 국적에 기반한 응원보다 귀에 들어오는 멜로디와 팝의 아이콘이 국적을 넘어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BTS라는 그룹명에서는 10대, 20대를 향한 억압과 편견을 멈추고 자신들의 음악을 지켜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블랙핑크라는 그룹명에서는 가장 예쁜 색으로 표현되는 핑크를 약간 부정하는 의미로 아름다운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대 간 분열이 우려되는 시대에 K-팝에서의 메시지성도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입니다. BTS나 블랙핑크는 매년 빌보드에 들어가는 등 세계적인 평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팝스.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것과 음악을 즐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긴 해도 한국의 음악 팬들은 지금 최고로 즐겁겠다. 부럽다. 일본의 음악 업계는 도대체 언제쯤 이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한때 베이비 메탈이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아 일본인들에게 자랑스러운 뉴스가 되긴 했지만, 일본의 미디어에서 보이는 건 여전히 자니스와 아키모토 그룹. 왠지 앞이 캄캄하네요. 하지만 국적 운운하는 것보다 퍼포먼스적으로 뛰어난가의 판단도 할 수 없는 건가? 일본 안티분들은 일본의 청취자들이 아키모토 그룹이나 자니스와 같은 퀄리티가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음악에 익숙해져 어떤 사람들은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닐까란 생각도 들어요.
왜 위에 원댓글처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까? 일본은 일본에서 활약하는 걸로 좋겠지. 왜 세계에서 팔릴 필요가 있는 건데? 예전에 홍콩 영화가 전성기였을 때 일본 영화계는 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 왜 한국에 한해서는 일본이 졌다든가 그런 사람이 많은 거야? 그건 진짜 세계를 비추는 게 아니라 미디어의 세계겠죠. 주로 TV에만의 세계. 그것으로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 국내에 관해서 윗 댓글에서 말하는 베이비메탈 또는 다른 아티스트로 퍼포먼스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청취자는 TV만의 세계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죠. 제대로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어요. 당신 자니스 무대를 보시고 쓰신 댓글인가요? 토모토 코이치의 엔드레스 쇼크가 왜 일본 제1의 롱런 공연이 되었는지 한번 라이브라도 봐두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든 베이비 메탈이 팔리고 있는 것이 더 신기하게 생각될 거예요. 아, 오해하지 말아요. 자니스 모드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아미이기 때문에 BTS가 제1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이어 제2의 큰 음악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정치적 대립은 있어도 만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작품이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는 점만으로도 한국의 아이돌이 일본에 진출할 이유는 충분하다. 싫어하는 일본에서 팬을 속여 돈을 뜯어내고 싱글벙글 한다라고 주장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미상에서 노미네이트 되거나 MTV 언플러그드에 초대되거나 하는 등 더욱더 실력을 인지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부정한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어. 그럴 에너지가 있다면 더 좋은 음악이나 퍼포먼스를 위해 쓸 정도로 한국 연예계는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해.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야. 그냥 한국이라고 폄훼하고 싶거나 과소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보기엔 한심하거나 애처로울 뿐이니 적당히 해두는 것이 좋아. 언젠가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 해도 그래미 뮤지엄에 전시된 BTS의 기록은 그래미가 없어지지 않는 한 평생 계속 남는다. 언플러그드 출연은 정말로 기뻐. 일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게 뭐야 라는 느낌이었는데 역대 출연자나 퍼포먼스를 보고 쫄았어. 이젠 방탄의 약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준이 아니야. 전미 1위든 뭐든 좋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이제 흥미없어. 이번에는 윤기가 공언했던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나가고 싶다던 꿈을 이루기 바란다. 그리고 전원이 약속한 웸블리 스타디움에 한 번 더 돌아온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방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 마음뿐. 좀 다른데, BTS를 제외하면 일본인 멤버가 없는 K-팝 그룹은 일본에서는 별로 팔리지 않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블랙핑크만 해도 작년 오리콘 첫 판매 2만 1000장 대참패. 현재로서는 일본을 석권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워. 쓰레기 미디어에 의한 유도 가능성이 큼. 방탄과 블핑의 세계적인 인기는 진짜라고. 일본에 있으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을 때는 일본에서는 유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와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해 연말에 태국 푸켓에 갔을 때 호텔 풀사이드에서 파티가 있었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게임에서 영국인 아이가 강남 스타일 댄스를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인지도가 대단했어. 아니, 니쥬를 여기에 비교해? 내친김에 말하면 세계적 인기로는 BTS가 10위라면 다른 K-팝 그룹은 1위야. 트와이스 따위도 전혀 아니고. 니쥬를 왠지 블랙핑크와 비교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일. BTS가 10이면 블랙핑크 8, 트와이스 2. BTS의 데뷔년은 2013년, 블랙핑크의 데뷔는 2016년. 곡수나 활동수 차이도 고려하면 블랙핑크가 9. 스포티파이에서 BTS와 블랙핑크의 선두 다툼이 시작된 것은 2017년부터고 유튜브는 2018년부터. 그 밖에 아이튠즈나 애플뮤직에서도 K-팝 그룹은 BTS와 블랙핑크가 톱.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아티스트, J-팝도 서양음악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인기 많은 것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혹은 하나의 사상일 뿐입니다. 석권이라는 거창한 표현 기사는 걷어둬요.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높은 완성도, 화장이니 성형이니 하는 비판을 능가할 만큼 수준 높은 노래와 춤, 매혹적인 힘, 더불어 BTS는 개개의 매력과 능력, 그룹으로서 보여지는 방식이 남달랐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겠지요.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것은 BTS와 블랙핑크, 트와이스의 국내 매출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판 건 아이즈원이고 이 두 그룹에 관해서는 아시아권에서 강한 거라 세계에서 보면 조금 다르지. 니쥬에 있어서는 일본에서만 인기가 있을 뿐이라 여기에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BTS도 트와이스도 블랙핑크도 곡도 좋고 훌륭한 퍼포먼스에 더해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친숙하기도 해서 좋지요. 니쥬는 제목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기사에는 있었나요? 수수께끼. 댓글 잘 보셨나요? 일본의 분석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갑자기 세계적인 K-POP 스타를 이야기하는데 니쥬를 끼워 넣기 하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K-POP에 업혀가려는 것이 보입니다. 만약에 니쥬가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었다면 K-POP이 아니라 J-POP이라고 대서특필 했을 것입니다. 댓글을 보면 이제 일본에도 아미나 브링크가 늘어나고 있고 K-POP을 비판하기만 했던 초기의 댓글들이 이젠 5대5로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서 머지않아 일본에서도 K-POP을 한국에서 온 음악으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처럼 팬심으로 듣는 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